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4월 29일 서울 관악을에 있었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오신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느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그 주어진 학교 생활에 열심히 매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어렸을 때는 내가 그냥 막연히 사관학교에 가서 이렇게 군인이 됐으면 어떨까. 우리 어렸을 때 또래 남자친구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 제가 아마추어 연극을 만나고 연극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평생 진로로서 한번 선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연극 배우가 되는 게 그 당시 처음 가졌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에 들어가서 여느 무대라는 극단에서 연극을 했었고요. 당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송강호라는 배우, 저랑 같이 막내로서 극단에서 활동을 했던 적도 있고요. 그 이후에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한국예술종합학교, 소위 한예종이라고 하는 학교의 연극원이 1기로 신입생들을 뽑을 때 제가 도전을 해서 연극원 연기과 1기로 입학을 하게 됐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장동건, 이선균, 오만석, 문정희 이런 배우들이 제 동기들입니다. 같은 클래스메이트인데 그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좀 의미 있고 소중했던 시간이었어요. 연극이 너무 하고 싶어서 사실은 대학을 바꿔가면서 전공을 바꿔서 다시 학교를 들어갔는데 정말로 재능이 많은 뛰어난 젊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 속에서 연기도 서로 경쟁하는 좋은 배역을 맡기 위해서 또 오디션도 보고 배우로서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 자기 질문들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그걸 극복했을 수 있었던 거는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께서 이 세상에 너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만이 갖고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 그걸 찾아라. 그걸 발견해라. 너와 똑같은 목소리, 너와 똑같은 눈빛, 너와 똑같은 손짓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배우도 없으니까 너만이 갖고 있는, 너만이 할 수 있는 그 배우의 몸짓과 목소리, 그리고 너만의 연기를 찾아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래. 이 전 세계에 어디에도 오신환과 똑같은 배우는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도 막 비교 평가하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아가면서 나름대로 조금씩 희망을 갖고 그 시절을 극복해 나갔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극을 할 때도 사실은 제가 단순히 무대에서는 단순한 연극인 이상의 예를 들어서 좀 사회 참여적인 연극들을 좀 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인간에 대한 마음들을 어떻게 같이 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연극을 했는데 그 속에서 제가 하는 연기를 통해서 관객들이 좀 더 행복해지고 또 그들의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정치권에서 정치에 대한 제안을 받았을 때 오히려 좀 더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좀 정치를 시작했던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께서 얘기하신 거는 저는 이제 연극 배우로서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삶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치 또한 다르지 않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선 감동을 줘야 되고 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점에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의 정치 활동 속에서 사실 선거를 4번 치렀습니다. 그 중에 2번의 승리와 2번의 실패가 있었는데요. 낙선하는 기간이 한 6년의 시간은 저한테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일단 힘들고, 그렇죠. 제가 현역 의원이 있을 때는 수입이 있었는데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남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만 남들의 눈에는
뭐 사실은 그냥 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제 주변에 정치만 하는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옛날에 친구들도 많으니까 넌 요즘에 뭐 하고 있니? 라고 하면 나는 지금 끊임없이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 눈에는 그게 뭐 정치 활동이 아니라고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지역의 주민들 만나고 또 활동들 하고 어떤 행사에도 참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의 눈에는 그게 과연 무슨 정치 활동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과정마다 또 제가 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내가 어떤 직책을 정확하게 맡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제가 이 보수정당의 정치인으로서 이 관악구라는 지역을 근거로 해서 정치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고 저는 정치가 내 고향, 저는 거기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내 지역에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낙선했을 때 제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내 지역을 지키면서 그리고 미래에 내가 뭐 꼭 무엇이 되겠다라는 것보다도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연마하면서 미래를 준비했던 그 또한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성공의 의미는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성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순간순간 지금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지금 정치권에 들어와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의 열정을 다해서 그 하루하루 보람을 느끼고 그 열정 속에서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행복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사실 시대가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에는 다소 정말 어려운 현실인데 그 속에서 좀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서 도전하면서 자기의 꿈을 이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 과거에는 사실은 대학 생활들도 조금은 자유롭고 그 속에서도 자기의 미래 꿈을 키워가서 취업에 대한 걱정도 좀 덜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또 대학에 가서도 또 많은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그 다음에 취업에 대한 문제들로 고민하는 지금의 현실들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 사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성세대로서의 또 저 같은 사람의 역할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복지제도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자꾸 표출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차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더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꿈과 희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이 사회가 일단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면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사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그 속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고 도전 속에서 또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걸 딛고 일어나는, 좌절을 딛고 일어났을 때 더 큰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갖고 도전하면 저는 반드시 그 도전이 성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인재교육원 이병 원장입니다. 저는 좀 특이했는데 항상 큰 돈을 말고 그는 기업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력고사에 대한 큰 자신도 없었고요. 또 저희 때만 하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당연히 대학을 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이라는 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뭐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지 하는 어떤 그런 그에 대한 뚜렷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먼저 큰 돈을 벌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때 공부를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회에 일찍 뛰어들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부모님 반대 심했죠. 왜냐면
뭐 형 누나 다 대학을 갔었고 당연히 뭐 다 대학을 당연히 간다고 생각을 하셨죠. 그런데 대학이라는 어떤 울타리가 제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똑같은 길 이렇게 가는 게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설득을 많이 했죠. 하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설득을 해서 창업을 하는데 동의를 얻고 그렇게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장사를 한다고 부모님한테 사업 자금을 요청을 했을 때 아버지 입장은 네가 대학 가기 싫어서 안 하는데 사업 자금은 대줄 수 없다. 그래 네가 알아서 극복을 하기를 원한다 라는 답변을 얻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혼자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일찍 창업해서 좀 어려웠던 길로 갔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할 수 있었던 게 그냥 가장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업을 찾았고 또 그렇게 찾다 보니까 낮에는 기름 장사, 밤에는 군고마 장사. 군고마 장사할 때 여학생들 지나가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러면 그 우리 소위 말해 드럼통이죠. 이제 군고마꾼 드럼통 뒤에 막 숨기도 많이 했었고요. 좀 부끄러운 적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떳떳하게 하자. 그래서 뭐 진짜 그 군고마 봉지 뭐 들고 남으면 진짜 그 상가 돌아다니면서 팔기도 했고요. 전혀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알다시피 뭐 작은 자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는 항상 노동이 따릅니다. 뭐 한겨울에 차가운 어떤 바람에 맞아가면서 정말 짐 자전거 몰 때는 정말 뭐 눈물도 많이 났었고요. 또 막연하게 그냥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돈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벌리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언제 돈을 벌까라는 그런 어떤 무서움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뭐 청년이라는 게 가진 게 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었습니다. 또 뭐 많은 뭐 성공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면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성공한다는 얘기는 사실 많지 않죠. 저는 왜 청년들한테 항상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대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든지 어떤 큰 자본이라든지 많은 비용을 가지고 뭐든지 하려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렇게 찾아보면 많지 않은 자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내 몸이 혹사당하고 또 내 몸을 좀 더 이렇게 움직거리면 작은 비용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뭐 제 주변에도 부도 난 사람을 많이 봤고요. 저도 항상 저는 이제 시대 흐름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했는데 군고마 장사하고 그다음 뭐 여름에는 얼음 장사를 하고 그다음에 뭐 광고 판촉부 장사를 하고 이렇게 가다가 그런 남들이 이제 자신감이죠. 사업을 좀 하니까 자신감에서 돈을 좀 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큰 꿈을 향해서 중국 사업 진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준비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나마 지금까지 벌었던 돈을 다 탕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고요. 정말 이제 뭐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힘든 일을 해보자. 그럼 그 힘든 일이 뭘까 주변에 물어보니까 시장 안의 떡집이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고 남은 돈 1,500만 원을 가지고 무작정 포항의 죽도시장의 떡집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 떡집을 인수를 하면서 제가 반죽도 할 줄도 모르는데 떡을 잘 만들 수는 없죠. 그러다 보면 항상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평상시에는 그게 잘 눈에 안 보이던데, 근데 하루는 그게 눈에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중증 장애인들이 어떤 분은 팔이 한쪽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다리가 불편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그 자파 도매상에 가서 노란 고무줄, 그 다음에 편지 봉투, 그 다음에 볼펜 이런 것을 사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거 사가지고 뭐 하시냐고 하니까 이것을 팔아서 생계를 하기 위해서 자기 아파서 이걸 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충격이었죠. 야, 젊은 나는 그냥 세상이 뭐 돈을 잘 좀 벌다가 실패를 해서 뭐 세상이 다 싫어서 그냥 시장 안에 와서 그냥 노동을 하러 왔는데, 내보다도 훨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야, 저렇게도 열심히 사시는구나. 이게 너무 부끄럽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다시 세상에 한번 나가보자. 그리고 세상에 다시 가서 도전을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시작한 게 1994년도에 그때 당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삐삐죠. 저는 이제 015 삐삐 대리점, 전국 최연소 삐삐 대리점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부족한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너무나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고 또 너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다른 사람의 시각을 너무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생각, 그리고 내 친구들은 어디에 갔는데. 근데 저는 청년들한테 좀 눈높이를 갖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할 곳도 많고 또 창업의 기회도 많고 도전의 길도 많은데 너무 어떤 틀에 박힌 세상을 바라보지 않느냐. 그래서 청년들이 좀 실천하는 어떤 도전 정신을 가진다면 저는 많은 어떤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원해서 스펙을 쌓는 시대가 아니죠. 청년이 원하는 스펙이 아니라 사회가 스펙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스펙을 갖춘들 실제로 우리가 어떤 기업체나 가서 자기가 맞는 스펙을 사용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발적 스펙을 학생들이 갖춰야 되지 인위적인 어떤 스펙을 갖추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청년들한테 스펙을 요구하지 말고 정말 그 친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일거리를 스펙보다는 그 친구의 성실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친구의 어진 부지런함을 보고 좀 채용을 해서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히 제가 청년들한테 한 말씀을 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청년들은 꿈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꿈을 가지고 도전할 때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부터라도 청년이 도전을 해서 그리고 꼭 실천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